안녕하십니까. 퓨어스토리지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명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 내셔서 저희 퓨어스토리지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참석자분들이 모이셨고요. 오늘 웨비나는 저희 퓨어스토리지 코리아의 엔지니어링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규현 상무님께서 1시간 동안 재미있고 알차게 전달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이규현 상무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규현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피오 스토리지에서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현입니다. 오늘 날씨가 봄에서 여름을 부르는 것처럼 잠깐 촉촉하게 비가 내렸는데요. 다시 하늘이 맑게 개어서 기분이 아주 상쾌한 오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1시간 정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을 주신 분들은 제가 그 뒷부분에 Q&A 시간에 그 질문 미리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그걸 기록을 해서 그 중에 질문을 대부분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세 분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머스트 끝나기 전에 저희가 QR 코드나 링크를 채팅창에 보내드릴 텐데요. 거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 웨비나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설문에 응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또 추첨해서 저희가 치킨, 치맥이나 뭐 치코를 할 수 있도록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피오스토리지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피오스토리지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신문 기사가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들을 이미 다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자분들이 너무 테크니컬한 딥다이브 하셔가지고 인사이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제가 얘기할 목차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피오 스토리지가 언택트 업무 환경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VDI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코비드 19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뉴 노멀이 무엇인가? 뭐 언택트를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의 우리는 VDI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서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락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나오죠. VDI를 성공할 때, 그러니까 도입해서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서 애자일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VM이나 스트리스 환경 같은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에서 훌륭히 지원할 가능한 그리고 사용자 환경이 늘어날 때는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 때는 줄어드는 대로 비즈니스 환경의 애자일한 접근 응용력 뭐 이런 것들이 성공 요인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기자분이 찝어주셨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문단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피오 스토리지가 왜 VDI에 강한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서 한 10여 장의 슬라이드로 그 부분이 가장 지루하실 텐데요. 깨알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피오가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느냐? 네,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요. 뭐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피오를 VDI에서 쓰지 않는 고객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줄 정도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LG CNS의 LG그룹 전사 VDI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도 잘 쓰고 계시고요. 그런 내용들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VDI 구축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사용자 경험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용자들의 고민을 가장 많이 고민한 벤더가 더 좋은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벤더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퓨어가 VDI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가장 빠르고 가장 관리가 간편한, 그리고 올 플래시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뉴 노멀에 대해서, 언택트 시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VDI에 중요한 도입할 때 고려할 요소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 왜 퓨어 스토리지를 선택해야 되는가, 마지막 그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성공 케이스, 그 다음에 서머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맥락인데요. 그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류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가 출현을 했고요. 현생 인류는 신생대 뭐 4기 홍적세 뭐 출현을 해서 지금은 홍적세를 이어지는 인류세라고 하죠. 근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는 인류세 다음에 그 지질 연대가 생길 텐데 그거는 아마 코로나세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하세요. 뭐 아시는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가 뭐 호모 코로나투스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에 의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IT를 종사하시는 저를 포함한 고객분들의 고민을 조금 정리해 보면, 언택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꼽혀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IT에서 꼽을 수 있는 거는 뭐 애자일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큰 범주가 있을 겁니다. 뭐 경영학이나 이쪽을 전공하시는 분은 뭐 피터 드러커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그 격변, 리스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변화를 과거의 논리로 대응하게 된다면 실패할 것이고, 그 새로운 그 변화를 그 새로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응해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미래의 모든 변화를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미리 예측해서 인프라를 설계한다면 여러분들의 IT 인프라는 훨씬 더 변화에 민첩한 애자일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업의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는 IT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뉴 노멀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VD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뉴 노멀이 뭔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그 사족을 달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건 사실 경제학의 용어입니다. 경제학의 용어가 뭐냐면, 원래는 노멀이 있으니까 뉴 노멀이 왔겠죠. 노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언더 디벨로핑 컨트리, 그러니까 뭐그 저개발 국가부터 개발 도상 국가라고 저희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선진국, 디벨롭드 컨트리, 이런 그 국가 경제 발전에서 봤을 때 이얼리 매년 경제 성장률은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접어들게 되면 보통 두 자릿수를 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랬고요. 88 올림픽 전까지 저희는 전후로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고 있었죠. 얼마 전까지 중국도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도 성장기의 끝 무렵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면 당연히 그 미국이라든지 여타 OECD 선진국의 그 이얼리 성장률,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2%에서 3%였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경제 주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설계하는 어떤 그 경제 경영, 보통 재정이라고 하죠. 재정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얘기했던 게 노멀이라는 겁니다. 뭐가 노멀이냐? 어느 일국의 경제가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2%, 3% 하는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드는 게 노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저성장의 시대가 되는 것도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영어에서 노멀은 다른 뜻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뉴 노멀이라고 하면 새로운 변화에 새롭게 도입되는 새로운 표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20년 전에 뉴 노멀이라는 얘기가 이미 경제 경영 쪽에서 먼저 나왔었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그 한 자릿수로 아니면 2, 3%대로 그 줄어들고 있다. 저성장률의 시대를 가고 있다는 게 그게 뉴 노멀이다.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갖고 있는 게 노멀이 아니고 그 새로운 노멀은 5% 미만의 경제 성장률이다 했던 게 뉴 노멀이고요.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은 또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어서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혹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VDI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 피오스토리지에 저를 포함한 엔지니어들이 1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VDI의 필수 요건을 한 6가지로 꼽아봤어요. VDI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망분리 같은 데이터 보안의 요건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요구에 의해서 이 VDI가 처음에 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럼 그 데이터 보안은 너무 기본이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측 가능한 성능이 필요합니다. VDI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용자들의 그 성능 요구사항을 워크로드를 여러분도 예측하실 수 없어요. 뭐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사용자들한테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용량을 주셔도 데이터 용량은 항상 모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을 그 IT 인프라를 구축하셔도 성능은 늘 모자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의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나 그런 커패서티에 대해서 IT 인프라는 예측 가능한 성능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단순한데요. 이 IT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를 얼마나 심플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야근하실 수는 없고요. 매주 주말 근무하실 수 없잖아요. 52시간 근로시대를 맞아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심플할 수 있느냐. 예, 그 부분이 단순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용자의 VDI 환경은 빠르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이 다섯 번째로 꼽은 거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환경과 얼마나 쉽게 시임리스하게 타이틀리하게 인티그레이션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하나의 매니지먼트 뷰로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인티그레이션도 중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해복구라든지 백업 같은 프로텍션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관점에서 데이터 무중단 가용성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랜섬웨어 같은 사용자의 논리적인 데이터 유실이나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6가지가 VDI의 저희는 필수 요건이라고 꼽았고요.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볼 겁니다. 아직은 지루한 대목이 아니니까 여러분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아주 요약을 많이 해놨거든요. 아주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시장의 요구사항은 성능을 보장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엔터프라이즈급의 엔터프라이즈 향의 서비스 레벨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꼽아보면 등등등등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6-9의 가용성 당연히 중요하죠. 아주 많은 글씨들과 박스과 분릿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는 끝나자마자 저희가 배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고민하실 때 저희가 VDI의 핵심 성공 요소로 꼽은 부분들을 두고 계셨다가 나중에 꺼내 보시면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될 거라고 외람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핵심 기술을 보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첫 번째로 꼽은 거는 이겁니다. 엔지니어드 아키텍처여야 된다는 거죠. 잘 설계된 아키텍처여야 한다는 겁니다. 검증된.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NVMe 기반의 올플랫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제성이죠. 중복 제거 압축이 단원커 퓨어 스토리지는 경쟁사에 비해서 몇 배 나오거든요. 경쟁사가 중복 제거 압축이 4배 고작 꼴랑 4배 나올 때 저희는 2자릿수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걸 저희는 개런티까지 하죠. 공문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할 것이냐. 이런 핵심 기술 4개가 있는데요. 이걸 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면 엔지니어드 아키텍처가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왜 필요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VDI 아키텍처는 실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시면 안 되냐면요. 전 직원이 사용하잖아요. 더 중요하게는 사장님 포함 임원들도 사용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전 직원, 사장님 이하 임원들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VDI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고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이 입소문에서 소문내고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엔지니어드 된 아키텍처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다 하나 대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지금 VDI 환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용자들의 선호받는 스토리지는 네, 퓨어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가 가장 검증된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 여타 경쟁사도 뭐 SSD, 올플래시, SSD, 올플래시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린 언제나 성능에 목마릅니다.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헝그리하다고요. 성능에 헝그리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투자할 수 있어요. 가장 따끈따끈한 기술은 NVMe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는 서버부터 저 끝에 SSD의 프로토콜까지 NVMe로 커버했다는 거죠. 퓨어 스토리지는 성능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VMe 기반으로 가장 많은 병렬 처리와 최적의 성능과 응답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핵심 기술을 도입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 자세한 성능 수치는 많이 나옵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스에 비해서 놀라울 만한 병렬 처리와 응답 시간과 수루풋을 보장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 빠르다는 얘기죠. NVMe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쟁사나 아니면 NVMe를 일부 그 슬롯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경쟁사 스토리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퓨어 스토리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모든 게 다 NVMe입니다. 이런 부분도 기술적인 리더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중복 제거 압축이죠.
저희는 보통 뭐 8대 1에서 12대 1까지 혹은 14대 1까지 혹은 20대 1까지 중복 제거 압축의 효율이 나옵니다. 정말 사용자분들께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씀으로는 엘모사의 그 책임님께서 하신 말씀은 PO에 대해서 데이터 용량 절감, 중복 제거 압축률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거는 다른 N사나 D사나 이런데 H사에 얘기할 뿐이지 PO에 대해서는 자기는 중복 제거 압축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더 이상 의문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단언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난 지 거의 10년이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단언코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한편으론 고마운 느낌도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그분의 아주 격렬한 의심을 샀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된다고 못 믿겠다 말씀하셨는데 한 7년 쓰시고 나니까 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PO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우선은 요약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보라는 거죠. 저희는 업계 최고의 6-9에 곱하기 2, 12-9을 지원할 수 있는 액티브 클러스터라고 하는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HA 아시죠? 폴트 톨러런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액티브라도 얘기도 하고 클러스터링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오라클 RAC나 뭐 SQL 서버의 always on 같이 서버주 2대 혹은 그 이상의 서버가 동시에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한 대가 죽어도 사용자는 서버가 한 대가 죽었는지 모르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스토리지에 적용한 게 피오 스토리지 액티브 클러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경쟁사들은 많이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뭐 많은 고객분들이 피오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로 다운타임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보호 기능을 높게 사시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는 타임으로 저희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VDI를 쓰시는 고객분들은 반드시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벤더들은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벤더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더 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용자 경험을 얼마나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VDI의 성공의 관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면 피오스토리 같은 스토리지 벤더는 IT 담당자나 고객의 현업 담당자 모두를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려야 되고 만약 그 고객의 그 IT 인프라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현업의 분들도 고객이잖아요. 그분들의 사용자 경험도 끌어올릴 수 있는 보다 선진화된 아키텍처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느리고 지루할 수 있는 파트인데요. 한 10장 정도에 걸쳐서 왜 피오 스토리지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더 뛰어난지 탁월한지 방금 말씀드렸던 탁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가 그냥 낱낱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시장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 점유율, 시장의 레프테이 평판은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트너가 얘기하듯이 온라인 트랜지션,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에서 사용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피오는 1등이었습니다. 보통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듯이 입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한국을 비롯한 월드와이드 사용자분들은 데스크탑 가상화에서 퓨어 스토리지가 1등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 사용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조금 기술적인 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살짝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한 5분에서 10분만 기술적인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 엔지니어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저희는
그 무중단으로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좋은 장점이고요. 저는 그 스토리지에 그 SSD를 꽂히는 셰시를 계속 쓸 수 있어요. SSD가 더 큰 용량이 나오면 그걸 바꿔 데이터 운영 중이에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그거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새로운 그 플래시 모듈이 나오면 그냥 운영 중에 용량 증설 아니면 지금 뭐 2TB의 작은 SSD 모듈이 꽂혀 있다 그러면 뭐 16TB로 바꿔 꽂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다운타임 없이 성능 저하 없이. 너무나 훌륭한 엔지니어드 아키텍처. 이거를 퓨어 스토리지는 에버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요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실까요? 요 애니메이션은 요 베젤은 사실은 지금 X라는 모델을 지금 퓨어 스토리지는 고객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요 베젤은 요 직전 세대인 M 시리즈의 베젤입니다. 요건 가정한 겁니다. 지금 M 시리즈를 쓰고 계신 고객이에요. 그분이 운영 중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컨트롤러를 최신 X 시리즈로 교체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베젤을 떼고요. 컨트롤러를 교체를 해요. 그걸 끌어서 저 아래 위에 두 개 있는 게 컨트롤러거든요. 온라인 운영 중이에요. 성능 저하 없이요. 성능 저하 없다는 거 제가 뒤에 성능 그래프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의심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성능 그래프 보여드릴 거예요. 보세요. 자, 저거를 하나씩 하나씩 교체합니다. 신형으로. 과거 M 모델을 X 모델로 교체합니다. 컨트롤러만 교체가 되냐고요? 저 SSD 모듈 옛날 거를 신형으로 교체할 수 없냐고요? 소용량을 대용량으로 교체할 수 없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은 컨트롤러 베젤을 신형으로 바꾸고요. 새로운 컨트롤러 말고 그 SSD 샤시, 저희는 인클로저라고 하는 샤시를 새로 꽂았잖아요. 다시 볼까요? 샤시를 새로 넣어요. 그리고 과거 샤시는 드러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스토리지 대개체, 테크 리프레시 지금 보신 거예요. 퓨어 스토리지는 온라인에 성능 저하 없이 이거 됩니다. 보셨잖아요. 구형 컨트롤러 다 교체됐죠? 구형 인클로저와 SSD 다 교체됐죠? 보셨죠? 저희는 이게 가능한 게 스테이트리스라고 하는 컨트롤러의 사용자 데이터 혹은 저희 컨트롤러를 스토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OS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컨트롤러는 단순히 컴퓨터 노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컨트롤러와 그 SSD 모듈을 분리해서 교체할 수 있는 스테이트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스토리지 업체가 지금 6번째인데요. 과거에 H사나 D사나 뭐 E사나 이런 과거의 업체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퓨어에서는 아주 많은 부분이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보면서 회사로 옮기길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저희가 엔지니어드 아키텍처라는 거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과거의 M 시리즈의 디스크 샤시와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해 온라인에 베젤을 교체하고 다 이걸 사스 이런 걸 교체한 다음에 걷어낸 다음에 컨트롤러를 하나씩 갈아 끼고요. 온라인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SSD 인클로저를 꽂고요. 과거 인클로저는 제거합니다. 온라인 중에 성능 저하 없이 테크니컬 리프레시 대개체 스토리지 교체 작업 끝내셨어요. 이 너무 쉽다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에버그린 서비스를 구매하시면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정말 훌륭하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깨알같이 자랑 드리고요. 자, 다음번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퓨어 스토리지는 성능이 너무 잘 나와요. 과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2012년에 저희가 FA 시리즈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 세대로 M 시리즈가 뭐 릴리즈 1, 릴리즈 2 나왔었고요. 지금은 X 시리즈가 릴리즈 1, 지금 릴리즈 3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늘 가능했었고요.
많은 고객들이 한국에서도 수십 대를 하셨어요. 거의 이제 100대가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교체하신 고객분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건 키밸류 아키텍처라는 건데요. 저희는 그 여타 그 20년 된, 30년 된 자랑할 거라고 하는 거는 그 오래된 역사뿐이 없는 많은 IT 벤더들이 있거든요.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게 자랑입니까? 오래됐다는 거는 그냥 오래됐다는 숫자일 뿐이죠. 정말 자랑할 거는 우리가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냐죠. 나이 많다는 게 자랑인가요?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죠. 30년대 아키텍처가 좋은가요? 그냥 오래됐을 뿐이에요. 저희는 새로운 아키텍처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키밸류 아키텍처라는 부분이고요. 그럼으로써 저희는 과거하고 단절된 새로운 스토리지 아키텍처로 최적의 성능을 보장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지나가다가 그 IT 벤더들 중에서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강조하는 IT 벤더들을 보면요. 가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래됐다는 거는 아직 안 없어졌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저게 과연 자랑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강조하고 있는 거는 NVM이라고 보거든요. NVM이 일부 됐다고 자랑하는 벤더들도 있더라고요. 참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일부가 NVM이 된다고 정말 최적의 성능이 나올까요? 자, 피오를 보시죠. 피오는 그 기술도 기술이지만 플래시 자체도 NVMe 모듈이고요. 셰시 혹은 셰시 간의 연결도 NVM이고요. 경쟁사는 아직도 이게 사스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델 EMC가 새로운 파워스토어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샤시간 연결이 사스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첫 번째 인클로저는 NVMe를 꽂을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인클로저에는 NVMe SSD를 꽂을 수 없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얼핏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 아키텍처가 올바른 선택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더 앞서 나가서 서버부터 스토리지 단까지도 NVMe 오버 패브릭으로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퓨어 스토리지는 어느 구간 어느 파트도 NVMe가 아닌 게 없는데 고작 넘버원 스토리지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그 벤더는 첫 번째 셰프만 NVMe를 제공한답니다. 참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NVMe 기반의 저희는 다이렉트 플래시라고 부르는 이런 NVMe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성능은 빨라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커패서티 이피션시라고 하는 부분도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위스조차도 끌어올 수 있고요. 병렬 처리 64,000개 할 수 있다는 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스토리지 OS부터 꽂히는 그런 SSD 모듈 엔드 투 엔드 서버부터 스토리지까지 아니면 디스크 셰시로 연결하는 구간까지 어디 하나 사스가 없는 NVMe로 다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NVMe가 중요하다고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고객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 우리 NVMe 쓰고 싶은데 리눅스가 VMware가 NVMe를 서버 투 스토리지 구간에 지원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리눅스, VMware 다 엔드 투 엔드 서버부터 스토리지 구간까지 뭐 락키라는 그런 NVMe 오버 패브릭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활발하게 테스트해서 도입하고 계시고요. 보다 IT 인프라를 도입하실 때 여러분들은 3년, 5년을 내다 보셔야 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퓨어 스토리지를 선택하면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을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서버부터 스토리지 구간을 NVMe로 구축을 하게 되면 어떤 아이스카시 대비 50%의 응답 시간이 개선되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FC 센보다도 더 빠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요. 서버의 CPU를 오프로딩하는 기능,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사르라든지 VM스탯이라든지 여러 가지 윈도우의 그 시스템 모니터 같은 거로 서버의 CPU 같은 걸 많이 보실 거거든요. IO를 많이 하게 되면 서버 CPU가 CPU 스핀 카운트를 잡아먹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감시켜 줄 수 있다는 게 NVM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성능만 좋을 뿐만 아니라 서버의 CPU 파워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NVMe를 향후 미래에 고민하지 않으신다면 큰 부분 하나 놓치시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고민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인텔 옵테인 기반의 그런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고 하는 SCM을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SCM을 도입해서 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모든 IT 인프라에 도입하십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미 PO3 도입하셨는데 우리 사용자 업무 중에서 정말 익스트림한 성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제 말씀으로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업무에서는 퓨어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성능으로 성능은 넘치고도 남으세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성능이 남는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퓨어 스토리지 쓰실 때. 근데 아주 응답 시간에 특화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실시간 애널리틱이라든지 아주 특화된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에서는 예전에 뭐 메모리 DB 같은 거 막 써야 되는 이런 특화된 업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SCM이 장착된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 퓨어 스토리지를 도입하셨거나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그냥 사서 꽂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라고 하는 SCM 설명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복 제거 압축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너희 벤더가 중복 제거 압축 좋다고 얘기하는 거 못 믿겠다. 니들 팔고 나서 그거 안 나오면 배째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분도 많으신데요. 예, 저희는 저희 공문으로 이 중복 제거를 보장한다는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중복 제거이 안 나오면요. 그걸 달성할 때까지 무상으로 SSE 모듈을 그냥 무상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꾸로 만약 이게 부족한 고객을 만나면 저희는 기뻐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SS 드릴게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고객분들이 한국에서 이걸 쓰고 계신데요. 이렇게 공문을 다 드렸거든요. 실제로 증설한 고객분들은 정말 없어요. 제가 작년에 딱 한 번 그 고객을 만났는데요. 그분 바로 저희가 제공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퓨어스토리가 7년차, 8년차 지금 업력을 한국에서 이어오는데요. 이 공문을 받고 실제로 증설하신 고객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도 소수점 뒷자리가 모자랐어요. 저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모자라는 것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퓨어스토리지를 선택하실 때 용량에 대한 고민, 이런 중복 재고에 대한 고민 하지 마십사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수점 뒷자리에 모자라도 저희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에 비해서 저희 중복 재고 압축에 대한 거는 놀라울 만큼 높고요. 또 그 놀라울 만큼 높은 중복 재고 압축률을 공문으로 보장해드리고 모자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상 제공하는 벤더다. 유일한 벤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경쟁사들 많습니다. H사도 있고요. D사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프로그램이 저희랑 많이 사뭇 다릅니다. 다르기도 한데요. 그분들은 한국에선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H사나 D사가 그런 프로그램을 공문으로 한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꼭 한번 물어보시기를 제가 한번 깨알같이 퓨어스토리 자랑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퓨어스토리지는 왜 그러면 경쟁사에 비해서 중복 제거 압축이 뛰어난데
바로 이 그림에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 사용자들의 I/O 사이즈는 512바이트일 수도 있고요. 32K, 64K 이게 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서로 다른 크기로 중복 제거 그 압축을 그 해야 하면 이렇게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큰 건 큰 거대로 이렇게 따로 모아서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 냉장고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데이터를 잘라서 담는 크기마다 서로 다른 용기를 취했다면 냉장고를 꽉 채울 수 있겠죠. 그런데 경쟁사는 어떻습니까? 픽스드 사이즈로 블락을 잘라서 담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섬기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남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제거 압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가변 블락으로 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경쟁사에 비해서 중복제거 압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 경쟁사도 인정합니다. 제가 델 EMC라는 회사를 2번 다녔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가변 블락으로 중복 제거 압축하는 제품도 있었고요. 고정 블락으로 중복 제거 압축하는 제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변 블락이 뛰어나다 중복 제거 압축은. 그건 다 어디에서나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가변 블락으로 하게 된다면 그 회사에서는 성능에 대한 오버헤드가 부담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퓨어는 always on으로 중복 제거 압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복 제거 압축을 끄거나 킬 수가 없어요. 거꾸로 H사나 D사 같은 경우에 볼륨별로 중복 제거 압축을 N사 같은 경우에 키고 끌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중복 제거 압축을 하게 되면 성능 영향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중복 제거 압축 깨알같이 설명드렸고요. 어깨 최고의 데이터 절감 효과를 보인다. 저 퍼런 색깔 쓰는 D사나 N사는 따라올 수 없는, 노란 색깔 쓰는 H사나 그런 회사는 따라올 수 없는 중복 제거 압축률을 보여줘서 상률을 절감해준다. 이거 깨알같이 설명드리고 이런 저희가 공문 제공해 드릴 때 데이터 타입별로 이런 식의 중복 제거율을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 배포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인클로즈에서 디스크 2개를 동시에 뽑아도 데이터 보호가 됩니다. 이거는 경쟁사 같은 경우는 레이드 6로만 가능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디폴트로 그렇게 제공한다.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도 역시 뛰어나다. 그렇게 이제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암호화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at rest라고 하는 저 SSD 하나를 뽑아가지고 도둑이 훔쳐가더라도 절대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암호화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게 빌트인 데이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루하셨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 슬라이드 2개 끝나면요. 매진말로 가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받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많은 부분에서 고객분들이 액티브 스탠바이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액티브 스탠바이 잘 운영하고 계시다가 액티브 쪽에 있는 서버가 죽었어요. 그러면 스탠바이 쪽으로 재시작하는데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4시간씩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액티브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스토리지가 하나 죽어도요. 고객분들은 스토리지가 죽은 걸 모르세요. 저희가 콜을 받고 연락을 드리기 전까지 모르세요. 죽지도 않지만. 이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한다는 거죠. 저희가 그런 테스트하기 위해서 POC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성능 영향 없는 걸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2.9의 가용성을 제공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경쟁사 스토리지는 5.9의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미드레인지급이기 때문이죠. 하이엔드급을 또 선택하신다고 해도 6.9을 고작 제공할 뿐이거든요. 근데 만약 퓨어 스토리지에 액티브 클러스터를 도입하시게 되면 6.9 곱하기 6.9, 12.9의 가용성을 제공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설명드릴 수 있고요. 논리적인 장애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만약 퓨어 스토리지 선택하시게 되면 로컬에도 스냅을 뜨죠.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로컬과 리모트 액티브에 스냅을 뜨게 되면
랜섬웨어 같은 아니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실수로 날렸을 때 그 시점 복구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장애도 가능하고요. 요거 여기서 제가 시간도 부족한데 깨알같이 자료를 드리면 경쟁사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스냅을 뜨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스냅을 4개 이상 뜨지 말라고 하는 벤더들도 많습니다. H사, D사, N사 스냅 뜨면 성능 떨어집니다. 그래서 뜨지 말라고 하는 고객 경쟁사 많습니다.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깨알 자랑 드리고 그냥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는 원격 아웃바운드의 콜을 열어주시면 네트워크 열어주시면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저희가 AI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패턴을 사용자의 데이터는 가져가지 않고요. IO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져가거든요. 사용자 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해서 AI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특성에는 이런 미래에 예측되는 임팩트가 있겠다는 걸 사전에 미리 고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 모니터링도 인공지능적으로 하고 있다 설명드리면서 한 타임 시험 가면서 지루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루하지 마시라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이 동영상은 브라이언 켄트리라고 하는 2008년 데이터예요. 2008년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마우스 포인트로 바꿔서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여기 동영상에 보시면 이분이 이게 마우스 포인터를 바꾸는 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시작이 늦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한 5초만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소리 들리실 거예요. 말하죠. 지금 이분이 하시는 거는 절대 권장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 그래프가 뭐냐면요. 저 그래프는 지금 응답 시간에 대한 그래프예요. 저렇게 예전에 하드디스크 기반의 그 스토리지는 응답 시간이 이렇게 거의 안 보이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진동 때문에 응답 시간이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소리 지르면서 이 부분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요거는 재밌으라고 제가 중간에 한번 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물리적인 스핀들이 모터로 베어링으로 기름이 마르면 고장나는 그런 물리적인 기반의 하드디스크를 쓰시게 되면 지진이라든지 진동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저렇게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저렇게 응답 시간이 튑니다. 저 만약 퓨어 스토리지를 쓰고 있는 고객분들이 나 아니면 저희 랩실에서 저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 제가 저희 피오스토지에 소리 지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답 시간에 영향이 없겠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SSD 랜드셀에 제가 소리를 지른다고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런 물리적인 디스크를 쓰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능 튀는 거 보시죠. 성능이 튀는 거 좀 보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스 케이스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성공적인 사용자 부트스톰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너무 많이 해서 저희가 장점이라고 하면 프로비저닝도 빠르고 다 빠릅니다. 안 빠른 게 없죠. 다 수십 배씩 빠른 이런 부분들 많이 구경하셨고요. 실제 이건 데이터는 이건 직접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 저희랑 POC 하시게 되면 놀라운 성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0. 아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무슨 VDI 배포하는 시간이 저렇게 빠릅니까? 정말 놀라운 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실제로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할 때 컨트롤러 하나씩 죽이면서 하거든요. 성능 영향이 있나요?
응답 시간 영향 아까 소리 지를 때보다도 없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뒷부분에는 그 실제로 그 장애 테스트 한 거거든요. 막 램을 막 잡아 뽑아요. 플래시 모듈 잡아 뽑아요. 영향 조금 있죠. 아까 소리 지를 때보다도 짧죠. 거의 영향 없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가용성 테스트 저희가 직접 다 합니다. 컨트롤러 다 죽여보고요. 있는 모듈 선 다 뽑아보고요. 다 해봅니다. 거의 성능 영향 없잖아요. 아까 그 브라이언 캔트릴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성능 영향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검증된 스토리지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VDI 스토리지를 선택하실 때 퓨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건 뭐 더 이상 그 노 브레이너라고 뭐 서양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퓨어 스토리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성능이라면 성능,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그런 그 성능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사용 편의성은 사용 편의성,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의 생산성을 위한 그런 VDI가 제공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VDI 왜 제공하죠? 여러분들 그 회사에 업무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VDI입니다. 그럼 VDI는 사장이야 임원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으면 VDI는 성공한 거죠. 그들이 5분, 1시간, 4시간의 시스템 아우티지, 시스템 중단을 경험한다면 그건 VDI로 성공이 아닐 겁니다. 사용자 경험, 그 다음에 업무의 연속성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사용자의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위기가 어떻게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이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카이 상무가 한 말로 저는 우기려고 합니다. 뭐냐면 위기는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점장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비드 사태를 누가 예측했었을까요? 이런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가 온다는 거를 어떤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그 가물에 콩 나듯이 어떤 전문가 나와서 나는 그걸 예측했네 라고 말씀하지만 그거 우리 다 몰랐잖아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준비했냐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저희가 그걸 예측해서 대응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저의 맺은 말입니다. 자, 이제 준비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채팅창에 그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골라서 답변을 드리고 바로바로 우수 질문자로 당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질문이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제가 고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모든 답변 주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제가 답변 못 드린 거는 따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종우 님이 질문 주셨어요. 너무 훌륭한 질문 주셔가지고 이분한테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물을 드릴 거로 제가 담청을 하면서 답변을 드릴게요. 어떤 질문 주셨냐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나 스트레이지 추가를 하고 싶은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별도의 전략이나 고려사항이 있나요?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걸 하고 싶으시면 단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퓨어 스토리지를 선택하셔서 도입하시면 됩니다. 경쟁사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이 너무 쉬워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답변 첫 번째 답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을 꼽겠습니다. 참 전인철님께서 너무 좀 훌륭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분도 질문자로 제가 당첨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리고 답변 드릴게요. VDI 단점으로 지적되는 높은 사양의 서버 스토리지 라이센스 고비용 그런 부분은 뭐 운영의 복잡함, 데이터 센터 내 네트워크 트래픽 확보 이런 기타 등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네트워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서버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서버의 CPU 파워를 클락 스피드를 저희가 높여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퓨어 스토리지는 사용자의 경험에 가장 중요한 성능에 있어서 응답 시간과 그런 IT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 효율성을 용량 절감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엔드-투-엔드 NVMe 프로토콜 쓰시게 되면 서버의 CPU 사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CPU를 20코어 하실 수 있는 거 12코어로 줄이실 수 있겠죠. 그러면 20코어 2대를 쓰시는 환경을 12코어 2대로 줄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서버 도입 비용이 낮아지겠죠. 서버 도입 비용이 낮아지면 여기에 만약 DB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DB의 라이센스 비용도 내려가겠죠. 오라클 CPU 코어당 2천만 원이에요. 이거 내려가겠죠. 20코어 2개 40코어였는데 12코어 2개 24코어가 되면 16코어가 내려가겠죠. 곱하기 2천만 원 하면 그 라이센스 비용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면 VM웨어, vSphere, 뭐 vCenter,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뭐 에디션들이 쭉 있죠. 코어 수에 따라 가금 책정되죠. 코어 수가 줄어들면 라이센스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 선택하시면 이렇게 서버의 스펙이나 코어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깨알같이 고민하실 부분 중에 하나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뿐이 안 남아서요. 제가 너무 길게 떠들었나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선택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요. 제가 질문을 마지막 죄송한데요. 제가 익명 참가하신 분은 상품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질문 익명이 아닌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권순보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운영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AI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면에서 고객 측면에서 별도의 운영 인원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고객님. 저희는 별도의 비용도 필요 없고요. 별도의 운영 인력도 필요 없으세요. 왜냐면요. 그런 인공지능 모니터링은 퓨어 스토리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사용자분께서는 해주실 것 딱 하나뿐이 없어요. 아웃바운드 콜을 네트워크를 특정 포트만 열어주시면 돼요. 그것만 해주시면 그 이후로 5년을 운영하시던 7년을 운영하시던 10년 그 이상을 운영하시던 저희가 무상으로 AI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좀 더 발표를 짧게 하고 질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1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링크 들어오시거나 QR코드 들어오셔가지고요. 활발하게 설문을 하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30일에 저희가 셀 스토리지 말고 오브젝이나 나스에 제공되는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토리지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AI,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에 많이 쓰고 있는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그런 웨비나가 또 있습니다.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여러분 캘린더에 꼭 블락킹 하시고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피오 스토리지의 앞선 트렌드의 기능을 꼭 한번 경험해 주십사 그냥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1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코비드라는 거에 너무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변화는 다른 이야기로 기회입니다. 저희가 잘 대응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피오스토리지와 여러분들의 IT 인프라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향후의 미래의 미팅을 다시 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